안녕하세요, 권영호입니다. 네이버 지식인을 통해서 주신 질문입니다. 엔진 소음 문의드립니다. 어떤 소음일까?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차량의 문제로 수년째 고민하며 스트레스를 받아오다가 우연히 유튜브에서 권영호 TV를 보고 이렇게 질문 올립니다. 2011년식 올란도 디젤 2000cc입니다. 약 4년 전부터 오래됐군요. 엔진에서 땅땅땅 거리는 소음이 올라오는데 이게 아주 간헐적이라 난감합니다. 주행거리는 이제 5만 km를 넘겼고요. 하루 운행거리는 20km 미만입니다. 이 소리는 냉간시는 나지 않습니다. 열간시, 그러니까 20분 이상 주행하고 온도 게이지가 다 올라간 후에 날 때도 있고 안 날 때도 있습니다. 한참을 나다가 안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 상태에서만 납니다. 동영상을 올려드립니다. 제 차에 대그라고 하는 OBD에 연결해서 차량 정보를 확인한 장비가 달려 있는데요. 유심히 살펴본 결과 아이들 상태에서 연료 분사량이 예를 들어서 5cc가 들어가고 있다가 저 소리가 나는 동시에 연료 분사량이 3cc로 줄어듭니다. 그러다 안 나면 다시 5cc, 소리 나면 3cc, 이런 식으로 분사량이 소리에 맞춰서 널뛰고 있습니다. 누구는 엔진 배선을 싹 갈아야 한다고 하는데 그 비용도 만만치 않고 또 간다고 해결될지 알 수도 없으니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중고로 팔고 싶은 마음도 굴뚝 같으나 이상 있는 차를 모른 척 팔 수도 없어서 수년째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 의심스러우신지 부디 조언해 주신다면 추후 정비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소리인가? 지금 나는 소리네요. 딱딱딱딱딱, 딱딱딱딱딱딱, 이런 소리네요. 지금 이 소리하고 다른 겁니다. 지금 나는 소리, 이 소리. 소리 잘 들리네요. 지금 이 소리는 아니고요. 지금 나는 소리. 아, 이거를 글쎄요. 질문 주신 선생님, 이거 고칠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타는데 무리가 없어서 그냥 타고 있으신 겁니까? 정비사들한테 보여주면 금방 알 수 있을 내용인데요. 혹시 우리 선생님께서 직접 정비할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은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비하는 사람이라면 금방 알 수 있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걸 4년째라고 했어요. 못 고칠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소리를 찾는데 어려운 얘기도 아니고요.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누구는 엔진 배선을 싹 갈아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배선을 가르라고 했을까? 저는 이런 거는 좀 신경 쓰지 마세요. 이 소리와 배선과 무슨 관련이 있다고 이런 거를 신경을 쓰십니까? 또 비용을 얼마나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만만치 않다. 전전긍긍. 이 전전긍긍할 게 아니에요. 이런 분들의 말은 무시하는 겁니다. 중고로 팔고 싶은 마음도 굴뚝 같으나 이건 뭐 그렇죠. 양심상의 문제죠. 가능하면 정비해서 파는 게 낫겠고요. 혹시 제가 올려드린 영상 뭘 보셨는지 얘기를 안 해주셔서 궁금한데요. 제가 올려드린 영상에 보면 뭐가 있냐면 디젤 로크라는 게 있습니다. 디젤 로크입니다. 우리 지금 선생님께서 관찰을 잘 하셨어요. 연료 분사를 줄일 때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5cc가 들어가고 있다가 저 소리가 나는 동시에 연료 분사량이 3cc로 줄어든다 그랬어요. 연료 분사량을 줄여야 할 이유가 있을 때 소리가 난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5cc를 들어간다고 할 때 아무 소리가 안 나고 소리가 날 때는 이렇게 됐다는 얘기인데 먼저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유가 있어요. 이 이슈에서 연료 분사량을 인젝션 하죠. 연료 분사량 분사를 하는데 이때 가령 3cc로 줄인다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ECU로 들어가는 신호 중에 APS라고 하는 엑셀 페달 센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일 압력 RPS라고 합니다. 레일 프레셔 센서, 또 냉각수 온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플로우 센서 값도 들어갑니다. 또한 부스타 압력이라고는 부스타 프레셔 센서 값도 들어갑니다. RPM이 들어갑니다. RPM. 이렇게 신호가 들어갑니다. 이 신호들 중에서 엑셀을 밟는 조건, 이렇게 위로 올린다 그러면 이렇게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서 공전 상태에 있다가 이렇게 올라갈 때, 그러면 이때는 연료 분사하는 걸 늘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5cc를 분사하고 있다가 엑셀을 밟는 순간에는 6cc, 7cc 이런 식으로 늘릴 거 아닙니까? 이때는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5cc를 가지고 있는데 정차 중입니다. 현재 정차 상태에서 엑셀을 놓았다. 이제 더 내려갈 공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 상태가 아닌 거예요. 엑셀 포지션 센서에 의해서 발생하는 소음은 아닌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레일 압력이 나옵니다. 레일 압력. 정차 중에 레일 압력이 올라간다. 무슨 말인가? 레일 압력이 예를 들어서 바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요. 레일 압력은 바입니다. 바 단위가 가령 200바라고 합니다. 200바가 있었는데 얘 값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가령 220바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정차 중인 상태입니다. 220바라고 올라가면 ECU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료 분사를 동일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200바일 때 5cc를 쐈어요. 분사를 했어요. 220바가 되면 똑같이 5cc를 분사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때는 얼마로? 3cc로 줄이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레일 압력이 공회전 상태에서 일정할 때 이 소리가 나느냐, 이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일정한 레일 압력이 유지되고 있는데도 이런 소리가 난다. 이렇게 되면 그때는 레일 압력도 무시하는 겁니다. 결론은 뭡니까? 레일 압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른 원인이 또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그런데 만일에요, 정차 중에 레일 압력이 변한다고 보죠. 레일 압력이 RPS 값이 공전 상태일 때 200바짜리의 압력이 220바로 올라간다. 이런 이유가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레일 압력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는요, 뭐가 있냐면 RPM이 올라가는가 보셔야 돼요. 왜? RPM에 따라서 연동하는 거기 때문에요. 또한 냉각수 온도에 의해서 레일 압력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레일 압력 센서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RPM이 빨라질 수 있는 조건이 있느냐, 그 다음에 냉각수 온도가 달라질 조건이 있느냐, 이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레일 압력을 통해서 분사량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3cc로 분사를 줄일 때 소리가 났다. 그러니까 ECU에서 제어되는 분사량인 것이고, 곧 왼쪽에 있는 사각형, 지금 치고 있는 이 박스 속의 조건들이 먼저란 뜻입니다. 이제 조금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레일 압력이 변할 수 있는 조건에는 냉각수 온도와 RPM이라고 했으니까 현재 RPM이 얼마인가 보셔야 돼요. 가령 760 RPM 정도 된다라고 가정하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갑자기 가령 800rpm으로 늘어났다,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될 수 있죠. RPM이 빨라진다는 얘기는 고압 펌프를 빨리 돌린다는 얘기고, 그것은 곧 레일 압력 상승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스캐너를 이용해서 RPM 값이 변하는가 본다. 물론 스캐너가 없을 테니까 우선 당장은 계기판에 있는 걸 보셔야 되겠죠. 1까지 안 가고 가령 중간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1과 0.5와의 중간에서 위로 치우쳤다. 그러면 보통 750rpm 정도 되니까요. 750rpm에서 조금 더 올라가서 약 800rpm이 되는지 보는 거는 쉽지 않습니까? 우리 선생님께서 직접 RPM 변화가 있는지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RPM은 볼 수 있었는데 냉각수 온도는 볼 수가 없어요. 정비사들한테 가셔서, 또는 정비업체에 가시는 겁니다. 아니면 요즘은 뭐 장비값이 싸졌으니까 비용을 조금 부담한다 생각하고 하나 사셔도 됩니다. 비중계라는 게 있습니다.
비중계입니다. 비중계입니다. 중국산이 나오는데요. 엄청 쌉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오너들이 비중계 하나 정도를 가지고 있는 분이 많으세요. 불과 한 2만원 정도면 살 수 있어요. 그걸 하나 사서 내 차의 냉각수 비중도 측정하고 친구들이나 뭐 가족들 또 이웃하는 분들의 자동차 냉각수 비중도 측정해 보는 겁니다. 이 비중계 사진을 찍어 놓은 게 제 유튜브 채널에 있습니다. 거기 가시면 비중계를 이용해서 냉각수 비중과 엔진의 성능 관계를 설명하는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비중계 값을 보았더니 냉각수와 물과의 함량을 보는 것이 비중계거든요. 냉각수가 많으면 마이너스 뭐 50도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냉각수 양이 부족하면 곧 물이 많으면 뭐 마이너스 10도씨도 나올 수 있고요. 이렇게 조건이 다양한데 1년 동안에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모아서 대표적인 그 비중의 샘플 사진을 찍어서 모아놨습니다. 이 영상을 가지고 50대 50이 좋다고 하면 마이너스 37도인데 실제로는 이렇지 않다. 곧 이렇게 된 것들이 엔진의 성능을 망가뜨린다. 또 엔진의 출력을 망가뜨린다. 또 매연을 나오게 만든다. 연비가 나빠지도록 만들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냉각수와 엔진의 관계, 엔진의 성능 관계에 대한 영상 한 10개 되니까요. 그걸 참고해서 보시면서 비중계가 상당히 필요하겠구나. 정비업체에서 물과 냉각수를 적당히 섞어서 넣어주는데 이거는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직접 경험을 해 보십시오. 냉각수 온도가 변할 수 있는 조건, 팬이 돌 때 가령 5cc를 분사하는지 팬이 돌지 않을 때 3cc를 분사하는지 이런 거를 좀 관찰하시면 내 자동차에 저 딱딱딱 하는 소음이 냉각수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하는 걸 금방 찾을 수 있으세요. 비중계가 없어서 몰라도 엔진에 팬이 돌아가고 안 돌아가고 하는 거를 관찰해 보면서 소리나는 시기를 찾아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에어프로 센서 값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어프로 센서 값은요 우리 선생님께서는 못 보십니다. 또 부스트 압력도 못 보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두 가지를 판정하기 위해서는요 천상 정비업체를 가셔야 됩니다. 그게 문제겠네요. AFS 흡입 공기량 센서 그리고 부스터 프레셔 센서 부스트 압력 이 두 가지는 스캐너를 통해서 본다. 그러면 스캐너에서 봤을 때 에어프로 센서는요 터보에서 올라오는 거죠. 터보입니다. 터보는 누가 돌립니까? 돌리는 게 엔진이 돌립니까? 아닙니다. 배기가스가 돌립니다. 배기가스가 나가면서 터보의 터빈을 돌려줍니다. 그러면 터보에 이쪽 이 터빈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기가 들어가서 위로 올라오죠. 그게 에어프로 센서인데 이제 들어가는 공기량이죠. 들어가는 공기량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 에어프로 센서입니다. 곧 옆에는 외부 공기가 들어가는 구멍이 뚫려 있겠죠. 이렇게 공기가 들어가서 터보에서 빠른 힘으로 터보 쪽으로 가고 터보에서 올라오는 것이 어디로 갑니까? 인터쿨러로 가죠. 인터쿨러를 거쳐서 흡입 매뉴얼을 거쳐서 엔진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엔진에서 흡입 압축 폭발 배기가스가 이쪽 터빈을 돌리는 겁니다. 터빈이 이쪽에서 배기 측에서 한 바퀴 돌면 얘도 한 바퀴 돌겠죠. 그럼 두 바퀴 돌면 역시 두 바퀴 이런 식의 비율인데요. 에어프로 센서 값이 높아진다. 또 낮아질 수 있겠죠. 이렇게 높아진다는 얘기는 배기가 빨리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배기량이 많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배기의 속도를 제가 이제 속도계를 이용해서 측정해 보는데요. 보통 7m/s의 속도로 나갑니다. 그런데 얘 값이 올라가요. 8m/s로 달라집니다. 그러면 흡입 공기량이 증가합니다. 흡입 공기량이 증가하면 ECU는 이걸 감지해 가지고 또 다른 뭘 제어합니다. 그렇게 해서 매연이 나옵니다. 정차 중에 흡입 공기량 값이 변하는 게 있는가 본다. 그러면 흡입 공기량 때문에 저 소리가 나는 게 아니고요. 저 소리가 날 때 흡입 공기량이 바뀝니다. 좀 헷갈리죠. 예를 들어서 5cc를 분사할 때는 배기 속도가 가령
7m/s가 됩니다. 그런데 3cc를 분사한다고 할 때는 배기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 순간에 흡입 공기량이 올라갑니다. 이때는 ECU가 다른 걸 제어해서 엔진 소리와 관계없지만 곧 내연을 발생시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에어프로 센서에 대해서는 소리와 관련성을 반대로 생각하셔야 되니까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일단 에어프로 센서는 무시하는 겁니다. 부스트 압력 센서 보겠습니다. 부스트 압력 센서는요, 최근에 올려드린 영상을 보시면 알겠는데 오일입니다. 엔진 오일의 영향으로 부스트 압력 값이 바뀝니다. 그래서 엔진 오일이 중요하다. 이제 제가 설명을 하는데 이거를 보시고 정비사들이 봤다면 조금은 의아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네이버 지식인에서 답변을 드렸을 때 오일이 문제입니다 라고 했더니 무슨 소리냐고 어떤 사람이 막 태클을 걸었어요. 그래서 제가 당신들을 교육시키는 사람이다, 모르면 한 수 배우겠다고 연락을 할 일이지 여기다가 댓글로 쓸데없는 짓 하냐, 이렇게 써놓은 글이 있어요. 그 후로 그분들 연락은 안 왔었고요. 저도 상당히 기분 나빴어요. 오일 때문에 부스트 압력이 바뀐다, 오일 때문에 맵 센서 값이 바뀐다, 왜 그러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남의 글에 대해서 댓글로 무시하려고 글 걸지 말고, 이번에 올리면서도 엔진 오일 때문에 흡기 오염이 된다 라고 하는 내용을 올렸어요. 엔진 오일이 뭐가 어때서 흡기 오염을 시키는지, 그래서 부품을 보여드리면서 제가 손바닥 속으로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놓고 작동시키면서 보여드린 부속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엔진 오일 추천이라고 하는 영상 속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부스트 압력 값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선생님의 질문 속에 오일 때문에 부스트 압력 값이 바뀐다, 엔진 오일이 나쁘면, 엔진 오일 점도가 세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오일 점도가 강하면, 예를 들어서 점도 30짜리가 필요한 자동차가 있는데 여기에 가령 0W에 40 이런 거 있죠. 그러면 저는 앞에서 있는 0W는 뺀 겁니다. 여기서 30이라는 거는 0W나 5W 이걸 빼고 30짜리를 써야 될 자동차에 40짜리가 적용됐다. 그러면 부스트 압력이 올라갑니다. 부스트 압력이 올라가면 ECU는 또 다른 무엇을 제어합니다. 헷갈리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깊은 기술적인 부분이라 설명하기가 좀 난해한데 자꾸 하다 보면 조금 이해는 하실 것입니다. 우선은 당장은 우리 선생님 자동차에 소음이지 않습니까? 딱딱딱 하는 소음, 부스트 압력 값이 변해서 저 소음이 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점에서는 제가 다른 방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엔진 토크 제어량이라고 바꾸겠습니다. 엔진 토크입니다. 토크. 이렇게 길지요, 글이. 그래서 제가 그 설명할 때 영상에서 이렇게 엔진 토크 제어량은 단위가 뉴턴 메타다 라고 하면서 설명합니다. 이게 바로 엔진 토크 제어량인데요, 이거는 엔진의 파워 밸런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뉴턴 메타로 나오는 데이터 값이 있는데 이 데이터 값의 크기가 요만해야 정상인데 이만큼 커졌어요. 그러면 ECU가 5cc를 분사하다가 3cc로 분사를 줄입니다. 이렇게. 이때 부스트 압력 값이, BPS 값이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부스트 압력이 상승되고 ECU는 부스트 압력에 의해서 제어하는 게 아니라 엔진 토크 제어량에 의해서 연료 분사량을 줄인다. 곧 연료 분사량을 줄이는 것이 먼저이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부스트 압력은 후천적으로 올라간 겁니다. 이렇게 상승된 겁니다. 우리 선생님 자동차를 지금 보면 엔진 토크 제어량 값이 비정상이겠다, 그 다음에 냉각수 온도가 비정상이겠다 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면, 우리 선생님 자동차를 정비하는데 정비사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 냉각수 온도를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설명했던 것이 비중계가 필요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비중계요. 이 비중계를 통해서 내 자동차 엔진의 비중을 내려야 되겠구나 또는 올려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도나 마나입니다. 우리 선생님
자동차의 냉각수 비중은 내리는 쪽으로 제가 갈 것으로 봅니다. 곧 너무나 비중이 높아서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비중을 내리는 정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엔진 오일에 의해서 변해버린 엔진 토크 저장 값이 커졌다. 이렇게 커졌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커졌지 않습니까? 이쪽보다 빨간 게 정상이라면 녹색 구간으로 커졌어요. 엔진 토크 저장이 커지면 ECU는 연료 분사량을 줄이게 된다. 줄이는 과정에서 소리가 난다. 그게 바로 뭐냐면 디젤 노크다. 이제 결론 난 거죠. 선생님 자동차는 엔진 토크 저량이 비정상일 것이고 냉각수 온도가 비정상이고 그것 때문에 ECU에 의해서 연료 분사량을 줄이는 제어가 될 것이고 그 소리를 디젤 노크라고 한다. 이제 영상 속의 소리 아셨죠? 이게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디젤 로크라고 있습니다. 디젤 로크다. 디젤 로크에 대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거를 한 번쯤 들어보시면서 거기서 어떤 것들이 디젤 로크일 때 정비하는 것인가 이 내용을 언급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선생님 4년 동안 이어져 온 소음의 그 정체 이제 아셨죠? 어려운 건 아닌데 선생님께서는 지금까지 방치했다는 거 자동차 타는데 큰 무리 없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타셨을 건데요. 사실은 디젤 로크가 생기면 엔진 내 마모성이 커집니다. 좋은 게 아니니까 그냥 고쳐서 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동차 좋은 차지 않습니까? 그 좋은 자동차를 성능 나쁘게 해서 또 귀찮은 소음까지 들어가면서 타셔야 되겠습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드린 영상의 답변을 통해서 정비가 잘 됐으면 좋겠고요. 누군가가 했다는 배선을 바꿔야 된다. 말도 안 되는 그분의 말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올바른 자동차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혹시요 저 채널에 구독자가 됐습니까? 구독을 안 해주시고 그냥 질문을 하신 것인지 영상만 보고 마셨는지 전 궁금해요. 가능하면 구독자가 되어 주셔서 저하고 상담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교를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권영호TV를 시청해 주시는 애청자 여러분 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들 때는 항상 좋아요라고 하는 엄지손가락 있죠? 영상의 중간 하단에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재생되고 있는 우측 하단 코너에 보면 빨갛게 한 1cm 정도의 사각형이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손을 올려보셔도 구독을 할 수 있습니다. 영상 끝나는 모습에 가면 또 제 동그란 사진이 나옵니다. 그 사진을 눌러도 구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 재생되고 있는 영상 우측 하단 우지 박스 밑에로 가면 구독 버튼이 있습니다. 그 구독을 눌러주셔서 권영우가 유튜브 하는 맛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말입니다. 행복하게 또 추억이 깃드는 추억을 만드는 주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오늘 엔진 소음 문의 드립니다 라고 하는 올란도 디젤 자동차의 땅땅땅땅 하는 소음에 대한 해설의 답변을 마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뵙겠습니다. 바이바이.